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앞으로 총 8주간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실전 매매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업으로 우뚝서기 세력 추적 편을 총 8강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내용은요, 바로 세력주를 발굴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을 통해 실전 매매 중심으로 종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앞으로 진행할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총 8강의 강의 자료들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전체 강의의 큰 틀을 통해서 1강부터 8강까지 다 여러분들께서 착실하게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세력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형 종목, 그리고 중형 종목, 소형 종목 이렇게 구분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내가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강약 조절, 비율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강의 자료들을 한번 듣고 물론 날려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도 저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세력들을 제가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 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해서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쓰고 계세요. 지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가 버전 5번째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으실 수는 없겠죠. 왜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하기엔 행정적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보시면 아래쪽에 하단에 ARS 02에 땡땡땡땡땡땡 전화번호가 나가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ARS니까 자동으로 등록돼요. 그럼 제가 나중에 강의 2차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료들을 미리미리.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등록한 분들한테 다음날 아침 문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버튼 누르면 강의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방송으로 지금 보셔가면서 요거랑 같이 자료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총 강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교시죠. 세력주 발굴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마찬가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실전으로 바로 건너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들이 그러면 종목들을 샀을 때 한 번에 다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 분석, 그리고 10배거 종목들을 그 종목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8강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교육 목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뭐를? 첫 번째, 세력의 개입 흔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세력이 개입한 종목이냐 아니냐. 두 번째, 그러면 세력이 개입한 종목 중에서 이게 지금 1차 개입이냐 2차 개입이냐 매집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탈출하는 거냐. 그 세력주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분석해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심리거든요. 그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교육의 목표입니다. 수치화시켰다는 얘기죠. 야,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같아가 아니라 있냐, 없냐. 자, 그래서 그 세력주들을 여러분들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2,000개 종목 중에서 거래소에서 400개, 코스피 200 종목 포함해서 코스닥에서 400개, 합쳐서 총 800개. 그렇지만 여기에서 불필요한 100개.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는 유통업종은 뺍니다. 보험업종 잠깐 대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베타 종목들, 뭐 골판지라든가 이런 것들 섬유 같은 거 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몇 개 종목? 700개 종목.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움직일 거 아니죠. 그러면 대략 한 35개 종목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한 흔적 있는 종목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종목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매집이 됐느냐, 베팅을 시작했느냐, 쳐올리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이제 올려가면서 세력이 마지막 털어먹는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총 강의가 다음 주까지 강의가 이제 총 8강까지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이 1강이니까 다음 주 1강, 2강, 이번 주 1강, 다음 주 2강. 그러면 종목 발굴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 교육 목표, 세력의 개입 흔적, 그리고 종목의 발굴의 원리, 종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이라 해도 여러분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어서 여러분 걸로 영양소를 만들어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관적인 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논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력, 재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종목을 재생산할 줄 알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와우넷 한국경제TV의 교육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론 속에서 실전 매매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속 종목들을 가지고 그걸 검증하고 옛날 게 아니라 현재 걸로 그리고 실제 종목도 발굴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큰 강의가 첫 번째 세력주 추정 매매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잠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B에서는 실제 종목들을 가지고 적용해 볼 겁니다. 세력의 진입과 탈출. 야, 세력이 있어 없어? 세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력이 첫 번째 개입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력의 개입과 매집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 뭐 정보 좀 줘. 뭐 좋은 종목 있으면 얘기해 줘. 그 종목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아. 네. 보통 흔들기가 있고요. 네. 한번 찔러봐야 됩니다. 왜? 주식 수라는 게 지금은 1,000억인데 사면 내가 100% 사면 1,000억인데 그대로 쳐 올리면 나중에 3배 되고 10배 되면 1조 원이잖아요. 그럼 1조 원에 만약에 누가 내 뒤에 100억 원어치 올라탄 놈이 있다. 그럼 그 놈이 나중에 팔 때는 얼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00억 원어치를 팔게 되죠. 내 돈이 1,000억인데 10배 올려놨더니 결국은 죽 써서 그놈한테 갖다 바치는 거게 되겠죠. 등에서 칼 꽂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물량을 세력은 철저히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 흔들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닌 다른 숨어있는 어떤 큰 손들 혹은 굵직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쳐 올린 다음에 팔아먹을 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팔아먹는 게 문제지, 세력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매집. 이 매집도 1차, 2차, 3차 보통 1, 2,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요거 흔적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력의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탈출하는 과정들. 총 이제 8강에서 보시게 될 건데요. 이번에는 이 앞부분. 왜냐하면 종목 발굴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나 주식 투자해. 그럼 일반인 분들은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냥 수익률, 돈 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늘리는 것. 그것을 주식 투자라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언어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안전하게 버는데 안전하게 버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시간 내에서 나한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정보와
혹은 이재용 회장님처럼 10조 원, 20조 원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정보와 박한샘이 받는 정보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 정보가 곧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정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은 돈이 정보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큰 돈은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들어와요. 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네, 그 돈을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세력이라는 것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이 주식으로 나타났을 때, 로봇주면 로봇주, 제약주면 제약주, 신약주면 신약주,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어떤 특징에 압축돼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주식을 핸들링한다 라고 말합니다.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죠. 그 종목에.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세력이 나 종목 끌어올릴까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은밀하게 움직이죠. 자랑할 때는 팔아먹을 때예요. 왜? 소문내서 1조 원짜리가 10조 원 된 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받아주는 놈들을 다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2차 대전지 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주식은 핸들링하는 세력들과 그 세력에 탑승한 승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승객일 뿐입니다. 빨리 이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정보, 분석하는 거 요즘은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자기가 세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철저하게 뭐다? 승객이다. 승객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어요. 세력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핸들링이 있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항공모함 같단 말이에요. 방향을 잡으면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기가 정말 어려워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죠. 1억 갖고 있는 분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20조 원짜리, 1조 원짜리 걸 움직일 때 그냥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 플러스 정보가 결합된, 그래야 더 안전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잃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100만 원 잃어도 그만이야. 작은 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1조 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세력을 탄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종목을 고른다. 그리고 그 세력은 뭐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움직여야 되는 돈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별 잡주가 아니에요.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가 선택하는, 그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란 저 박한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마디로 더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 세력에 올라타는 거다. 이게 가장 쉽고 간결합니다. 왜? 세력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가 좋다 나쁘다, 뭐 내 돈 1억, 내 돈 10억, 내 돈 100억 갖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1조 원, 10조 원 갖고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세력,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국은 뭐를 연구하는 거냐? 세력의 습성과 그리고 그들의 속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야, 세력은 보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이렇게 주가, 이게 반도체가 움직이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반도체는 못 올라가고 자동차도 못 올라가는데 은행주는 올라가고 보험주는 올라가네. 물론 거기에는 기업 가치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질 가치가.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재 가치를 1억 원 갖고 투자하는 박한샘, 10억 원 갖고 투자하는 박한샘, 많이 해봐야 100억 원 갖고 투자하는 박한샘이 내재 가치 분석을 잘할까요? 아니면 1조 원, 10조 원, 100조 원을 가지고
조직으로서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생명, 삼성그룹, 삼성증권에서 그 조직 보이지 않는 돈들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분석을 더 잘할 거예요. 내재가치 분석. 걔들이 훨씬 잘하겠죠. 내재가치 분석도 잘하고 정보도 나보다 많고. 근데 금리를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은행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주, 보험주는 쳐올리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세력주를 분석한다는 건 사실 거시경제 지표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주가가 그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통화량이라는 게서 왜 저런 종목들이 반응하는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가 어떻고 뭐었다 하는 건 수박 거달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 제가 거시경제 지표 어쩌고저쩌고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책 널려 있습니다. 대신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제가 딱 나중에 원포인트를 한번 가르쳐드려요. 한 번에 딱 이해되게. 이해되셨죠? 자, 지금은 뭐다? 어떻게 그거에 세력들이 반응하는지 우리가 추적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목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에 올라타고 세력에 내릴 때 같이 내리는 뭐다? 승객, 패신저에 불과한 거다. 핸들링은 누가 잡았다? 세력이 잡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왜? 큰 돈일수록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에서, 금리라는 시스템에서, 그리고 규정이라는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세력의 포인트에 맞춰서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기술적 분석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될 거냐? 세력의 개입과 흔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이 강의를 1강부터 8강까지 다 들으면, 특히 1강, 2강을 들으면 나도 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세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력이 이해가 되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세력주를 발굴할 수 있다. 즉 종목을 나도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종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력의 개입 흔적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사실 실천적인 것에 포커스를 다 맞춘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의 흔적들을 발굴하는 그 세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 추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세력의 변화. 이때는 바턴을 체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력의 변곡점,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으로 바뀌는 세력의 변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의 개입 흔적, 가장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느냐? 추세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지금 다 기술적 분석 용어죠? 예. 자, 추세에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배열이 뭔지, 기본적으로 역배열이 뭔지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왜? 여기는 뭐다? 실전 매매하는 거예요. 야, 너는 20살인데 갓 태어났네? 근데 독일군이야. 나는 소련군, 미군인데. 살려줄까요? 아니죠. 그대로 총으로 쏘야죠. 20살이면 어떻고 40살이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총을 든 놈은 전부 다 누구예요? 적군인 겁니다. 내 아군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러 왔어요. 세력주를 하러 왔어요. 근데 8강이라는 이 속에서 해야 돼요. 신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배열, 정배열 뭔지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추세. 세력은 반드시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흔적에서. 두 번째,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에는 5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수렴이 있고요. 확산이 있고요. 거래량이 있고요. 음봉과 양봉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주식을 지금 32,000원에 살 건지 아니면 5만 원에 살 건지 33,000원에 살 건지 3만 원 깨져갖고 29,800원에 살 건지 사는데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살 건지 200만 원 살 건지 왕창 다질 건지를 조절하는 힘.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추세가 붙었네?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이 종목 리스트에 집어넣을 거야 말 거야? 여기서 종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종목을 몇 %를 살 거냐? 딸랑 한 주 샀어.
1억 원 중에 딸락 100만 원 샀어. 1000만 원 샀어. 돈이 될까요? 안 됩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을 질릴 거냐 말 거냐. 질르는데 1000만 원 사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사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살 거냐. 그 강약 조절을 하는 힘. 그게 저는 뭐냐?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랬죠.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종목을 잘못 골랐어. 안 가. 떨어져. 그래도 손실이 안 나요. 왜? 강약 조절을 해요. 사실은 주식을 실력이 있다 없다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추세 변동, 지지와 저항. 전부 다 기술적 분석 용어들이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역배열됐을 때 확산해서 붙을지 수렴했을 때 거래량이 폭등했을 때 근데 역배열이네 주식을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올라가다가 딱 멈췄네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는데 그러면 그때 저항인데 내가 거기서 주식을 언제 현대차처럼 쭉 올라서 시가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팔을 건지 더 왕창 살 건지 그렇죠? 네, 저항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바로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뭐를? 뇌를. 왜? 시뮬레이션을 계속함으로써 나도 그때 되면 투자할 수 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발굴할 때는 추세에 순응한다. 세력이 개입한 흔적, 즉 추적하고 검증하는 것. 두 번째, 세력의 편승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결국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세는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배열될 때 주식 상투에서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역배열 당시에 쭉 내려와서 바닥에서 사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겠죠. 아니면 여기든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신호에 민감한. 아까 저희가 신호를 뭐라고 그랬어요?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와 신호. 그 신호 아까 거래량이라든가 수렴 확산이라든가 음봉 양봉이라든가 특히 모든 사건 현장에는 범죄자는 반드시 뭐를 남깁니까? 족적을 남깁니까? 저희들 이 강의 제목이 뭐예요? 박한샘의 전업으로 우뚝 서기인데 전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실전 매매 편이에요. 세력 추적. 세력을 추적하는 족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 족적의 신호 중에 5가지 신호 중에 하나가 뭐다? 거래량이다. 결국은 야, 박한샘 너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봐? 네가 돈 벌기로는 어떤 목적의 주식 투자야 너는?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고 싶어, 뭐를 받고 싶어,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왕창 불리고 싶어, 그냥 돈을 불리고 싶어. 그래? 그러면 주식 투자는 그냥 돈을 버는 거라고 보자. 그럼 그 돈을 버는 거는데 주식 투자인데 그러면 세력을 분석하는 거다. 그 세력을 분석하는 거에서 그럼 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그 세력을 분석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기본적인 아주 실전적인 게 있다면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 너의 정체성을 말해봐. 주식 투자자로서. 그러면 주저없이 거래량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모든 분석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100권 읽고 20권 읽고 그런 목적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겠죠. 한 20권 읽으면 제가 한 얘기가 결국은 이거구나. 20권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한 40권 읽으면 아 그래?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만. 세력을 따라다니는 거구만. 결국은 주식은. 아 그래? 거시경제지표, 미시경제지표, 내적 분석 다 끝나고 나서 아 그거를 나의 걸로 체계화 탁탁탁탁탁탁 했더니 결국은 이야기구나. 이해되셨죠? 네. 자, 파트 A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될까요? 파트 2에서는 그렇죠. 거래량을 분석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거. 종목을 발굴한다는 결국은 세력을 추적하고 그 흔적을 분석해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냐.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들어왔는데 지금 물량 흔들어 뺏게 하느냐. 1차 매집 끝났고 앞으로 6개월 전에 1차 매집 끝났고 3개월 전에 2차 매집 끝났고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왕창 다 매집 끝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려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1차, 2차 지금 매집하는 중간 단계냐.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야 강약,
5% 살 건지 10% 살 건지 이런 내 재산 전 재산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살 건지 500만 원 살 건지 아니면 미수까지 땡겨서 풀로 살 건지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후달려요. 안 후달릴 것 같죠. 30대, 20대는 어차피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이거 잃어도 1년 열심히 어디서 벌면 생겨. 근데 40대는 이제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돼. 40, 50대는. 돈은 모아놓고 아파트도 애들 교육을 했는데 갖고 있는 돈 대출받고 마이너스 1억이야.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노후가 없는 거야. 60대, 50대 후반 60대는 갖고 있는 돈은 3억, 5억, 10억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앞으로 9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모르잖아. 평생 먹고 살아야 돼. 세력주라게 갖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10만 원에. 9만 8천 원까지 떨어지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왜? 후달리잖아. 그 후달릴 때 여러분들이 더 살 힘을 주는 거예요. 살 거냐, 버틸 거냐, 손절할 거냐, 더 살 거냐.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건가? 사고력. 그 사고력의 힘을 길러 근육도 계속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약적으로. 요거가 백미예요. 자, 그래서 파트 2에서는 굉장히 신호에 어떻게 민감하게 주가가 종목들이 반응하는지 방금 아까 1강의 파트 A에서 배웠던 정말 엑기스만 간추려 놓은 건데요. 그걸 가지고 적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가 갖고 온다고 했어요? 신호의 첫 번째, 거래량 분석으로 저의 모든 주식 세력에 찾아가는 족적을 압축할 수 있다. 저 박한샘. 여러분들이 대표님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없는데요. 서점에 가면 주식 100권이 있어요. 30권은 내재적 분석, 70권은 기술적 분석. 그 가운데 또 70권 중에서 20권은 100만 원 갖고 어떻게 돈을 벌었다, 1,000만 원 갖고 1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주식들 한 20권 정도 여러분들이 짜집게 해서 읽어봤을 때 결론이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딱 거래량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목들 이 세력이 지금 개입했느냐냐 지금 보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주가를 봅니까? 거래량을 봅니까? 거래량부터 보여드리죠. 여기 주가예요. 여기가 거래량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거래량이 가장 높은 곳. 2025년도 쭉, 2024년도 쭉, 2023년도 쭉, 2022년도 쭉, 약 대략 3년치네요. 이 점선이 1년치입니다. 자, 지난 이 차트는 언제 뽑은 거냐? 네. 2026년도 1월 6일. 1월 6일 오전에 뽑아서 제가 넘겨야 되는 겁니다. 방송은 15일 날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 차트는 그때 뽑은 거예요. 지금 실시간 지금 녹화가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따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5년도 쭉 보니까 거래량이 여기 가장 높은 거래량을 찍었던 이 지점인데 지난 3년간 그 지점보다 높은 자리가 있나요? 없네요. 여기 하나 있긴 있네요. 나머지는 여기인데 당일치기 하루 딱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블록딜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주식 수합 교환 방식.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루 딱 올라온 거 이런 거 인정해줘야 하나요? 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차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제 디테일할 때는 봅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3일 이상 5일 이상 뭉텅이로 이렇게 평균 거래량이 이 빨간색이 3일 이동 5일 이동 거래량 평균선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뭐냐면 박한샘이 만든 세력주 추적 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자막에 보시면 ARS 02에 3 나가죠. 요 전화번호로 무료예요. 주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 이 세력주 매매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ARS로 주시면 무료로 거기로 다 제가 문자를 쏴드립니다. 강의 자료 플러스 ARS를 무료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력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도 해보고 실제 매매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씩 갖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거 받아보시라고 ARS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이 거래량, 여기 지금 이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거래량이잖아요. 자,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거래량에서 5일 이동 평균 거래량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래량, 밀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나중에 제가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도 없던 거래량이 보니까 이때 한번 터졌네요. 그러면 지금이야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알지. 당시에 터졌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이 거래량이 터진 앞에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22년도에도 없고 2023년도에도 없고 네, 없었네요. 2024년도에도 없고 여기보다 높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다 낮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래량이 땅 터졌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돈이야. 이게 저한테는 돈으로 보여요. 자, 중요한 게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종목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 세력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 앞에 2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엄청난 거래량이 빵 터졌네요. 그것도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6개월 감소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거잖아요. 화산 분출하듯이. 얼마나 좋아요. 찔끔한 것도 아니고 왕창했잖아. 그걸 제가 방금 봤던 지점을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가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높은 거래량, 이 앞에 얘보다 얘가 나오기 전에 가장 높게 터졌던 거래량, 2년 전에 있던 거래량, 이 지점. 얘는 나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가장 높은 거래량이 터진 지점, 얘는 다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 봤어요, 안 봤어요? 주가 단 한 번도 안 봤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주가로 봅니다. 자, 주가를 보니까 어때요? 가 지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주가는 얼마예요? 높은 지점입니까? 낮은 지점입니까? 낮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 폭락, 20, 30%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는 20, 30% 폭락, 거래량은 200% 폭등. 평균 앞에 있던 거래량 대비 지난 2년간 가장 높기도 하고. 자, 느낌이 오나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는 마이너스, 거래량은 폭등. 자, 밀물과 썰물이 엎치기 겹치는지 그 조합을 가지고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지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그리고 나서 15만 원에서 어디까지? 60만 원까지 내달렸습니다. 몇 퍼센트? 300%.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있었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틸 필요는 없겠죠. 거래량에서 또 한 번 터져줬죠. 다 지점에서. 다만 준비할 기간이 몇 년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년. 내가 여기서 못 잡았어? 이 수익률 놓쳤어? 괜찮아요. 1년간 세력이 들어온 건 확실해. 이때 검증이 돼. 그렇죠? 왜? 엄청난 거래량이잖아. 그런데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보초병은 세워놔야 되겠죠. 한 주든 10주든. 그리고 드디어 거래량이 움직일 때 다시 확산되기 시작해가면서 폭등할 때 요거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왜 저렇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한샘은 세력을 추적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데 왜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안전하다. 내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돈 갖고 있는 놈들이 돈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들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그다음에 그냥 돈을 투자하지 않아. 저는 그냥 금리가 어떻고 뭐하고 종목이 좋아 보이고 제품 잘 만들고 이거밖에 못 보지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다음 달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도.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세력들이 들어간 종목들을 분석해서 그것이 보니까 이 종목도 반도체고 저 종목도 반도체인데 동시에 반도체에서 저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큰 돈이 온 거죠. 일반 개인 세력이 아니라 법을 바꿔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마치 신도시 개발하듯이 재건축이나 아파트 쬐끄만 거 빌딩 꼬마 빌딩 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신도시가 지역을 밀어버리고 혁신, 세종 신도시 이런 식으로 영종도 신도시, 공항이 하나 새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느낌에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죠. 거래량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의 흔적을 지금 찾아가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상식이 여기에서 대부분 깨집니다. 많은 분들은 주가가 급등할 때 거래량이 같이 급등 나온다고 생각해요. 실제 해보지도 않고. 왜? 책이라든가 어디서 다 그렇게 나오거든. 주가는 거래량의 뭐다? 그림자다.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 종목을 100개 중에 분석해보면 세력주를 70개, 80개는 전부 다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 급등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급락 나옵니다. 그게 추세든 저점을 또 깨는 단기 급락이든. 그리고 거래량이 폭등해요. 주가는 폭락, 거래량은 급등. 내 지갑은 깡통, 파산 직전. 그러나 꿈은 원대하게. 이해됐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 왜? 예. 파산했을 때 꿈을 원대하게. 실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런 주식이 10배 올라가고 20배 가는 거지. 일반 주식들은 그냥 그 안에서 찰랑찰랑 잔 파도에서 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웠네요. 뭐를 배웠느냐? 세력주 종목 발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흔적. 거래량 분석을 하는데 그 거래량의 보법, 세력의 보법의 80%에서 70%는 종목이 크든 작든지 간에 주가는 폭락하는데 거래량은 폭등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걸린 다음에 매집을 하는 기간이 걸린 다음에 진짜 주가가 올라가더라. 10배 이상 나고 그러더라. 자, 두 번째, 한 20%가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앞에서 이렇게 1차 매집이 끝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 2차 매집이 완료된 다음에 나오는 현상.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왜? 일단은 내가 매집 다 했잖아. 자, 아파트를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봅니다. 세종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큰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어요. 논이 100개고 산이 3개고 밭이 한 100개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가문이 논은 한 80개 갖고 있어. 산도 1개 갖고 있어. 밭이 20개밖에 없어. 그러면 야, 개발되니까 소문 퍼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퍼뜨리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망했어. 우리 논으로 올 줄 알았더니 저쪽 오송으로 간다네. 공주, 계룡산 아래로 가야 된다네. 에이, 논 팔아. 70개 중에 내 거 하나 팔아버리는 거야. 누구한테? 내 친척한테. 그럼 밭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창 싸게 내놓겠죠. 그때 걷어들여야죠. 이해되셨나요? 외국인이 대놓고 산다. 아니면 누구 뭐 이재용 회장님 대놓고 산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은 언제 나오느냐? 주가가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주가가 돌파할 때. 왜? 1차 매집, 2차 매집 다 끝났어. 이제 밭 중에서 100개 중에서 내가 80개 샀어. 20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팔 사람들이. 왜? 가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야, 한 평에 뭐 100만 원 더 주겠다 팔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충성국이에요. 왜? 이 돈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신 거야. 이 돈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 돈은 내가 아들하고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산 내 와이프하고 나랑 둘이. 우리 아들 낳았을 때 그거 모아서 산 첫 번째 적이야. 이 사람들은 가격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를 봐요. 안 팔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평당 1억 주면 모를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흔들어도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물량 매집이 어떻게 됐어요? 1차 매집 논, 2차 매집 산, 3차 매집 밭. 100개 중에서 80개. 유통 물량이라고 하죠. 매집이 끝났으니까 주가도 급등시키고 거래량도 급등시키고 대놓고 사버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차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량이라는 한 개념의 계량화된 것을 통해서 거래량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뭐를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심리, 세력의 개입,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1차 매집, 2차 매집 혹은 3차 매집. 그래서 이 사이에 진공 상태 거래량. 이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폭등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까지 거래량이 폭등되는 이 중간 기간에 시간이 많잖아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왜?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그냥 휙 가고 휙 보도블럭 갔다가 유턴해서 불법 유턴으로 돌려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는 모르겠지만 큰 돈은. 자, 그래서 이 종목을 하나 샘플로 방금 우리가 거래량 분석했던 종목들 있죠? 샘플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세력 분석이에요. 아까 봤던 바입니다. 거래량 앞에 빵 터지고 두 번째 여기 터전 지점 있죠? 여기도 주가가 2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빠졌네. 16만 원까지. 20% 빠져가면서 거래량 급등시켰죠. 2차 매집. 그 다음에 한번 들었다가 쭉 났다가 우리들한테 기간이 있죠.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이런 기간들. 분석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가 있고 나 있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큰 종목일수록 기간이 좀 걸어요. 짧은 종목일수록 단순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렴됐죠. 61선. 빨간색 21선. 그 다음에 검은색 5일선. 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다에서 한 번. 다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2년 만에 1년 반 만에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가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에서 터졌는데 이때 헬렐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일반인들은 주가 빠졌다고 헬렐레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관찰해보고 쭉쭉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수렴했네, 이동평균선이. 그렇죠? 수렴했잖아요. 앞에서 정배열 한 번, 61선, 21선, 5일선. 그 다음에 다시 수렴. 근데 거래량이 아직 안 붙었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면 안 됩니다. 보초만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억 중에서 3천만 원어치 사고 싶었다. 이때는 3천만 원 살 거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겁니다. 뭐를 확인해요? 거래 정배, 역배열대 여기서 계속 역배열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살짝 정배열했죠? 그 다음에 다시 정배열이 되는지. 즉 61선, 21선, 5일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딱 수렴되어 있잖아요. 이때 보초만 세우는 거예요. 앞에 1차 매집, 2차 매집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치고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좀 붙어주는 겁니다. 3천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사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눌림목 줄 때. 그렇죠? 눌림목을 주는데 거래량이 없네요. 왜? 앞에서 매집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가짜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요럴 때 디테일하게 이제 1,000만 원, 뭐 500만 원 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나머지 그럼 1,500만 원. 나머지 갖고 매매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또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거고. 요 기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뭐예요? 이게 종목의 세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걸 지금 사야 될까 말 건가 분석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적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3개월 있다 언제 삽니까? 2,000개 종목 중에서 세력적 분석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 이런 종목들이 항상 70개, 50개는 나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는 거 계속 돌리는 거야. 이거 돌렸다 저거 돌렸다. 얘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절반 떼놨다가. 이해되셨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력할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 요 내용을 제가 작년도 11월 23일인가에 하이닉스가 그때가 43만 원인가였어요. 하이닉스 100만 원 썰이라고 해갖고 일단 75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져간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0조인데 하이닉스가 400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간다. 75만 원까지. 자,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다가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박한샘 야간 수업
하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왜냐? 저는 이 강의에서 1강부터 8강까지 제가 실제 매매하거나 혹은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거나 하지 않은 주식은 종목에 얹지를 않습니다. 왜? 이 강의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실제 이론을 갖고 실전 매매를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을 왕창 샀다. 근데 보초벽만 세웠는데 날아가서 아쉬워서 난 이렇게 대응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걸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 이건 지금 실전 매매예요. 초보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가장 지금 한국에서 세력이 붙은 주식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예상하느냐? 100만 원까지 보는데 일단 저는 75만 원까지만 1차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세력의 흔적들,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사실 주식은 다 관계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분석한다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크게 네 가지.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같이 상승하는 경우. 추세 A.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하락하는 경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경우 변곡. 변곡 좀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가도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하락해. 일치하는 경우 추세 하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배운 거.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변곡. 그렇죠? 주식은 뭐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런데 매수하는 포인트. 요거를 오늘 세력의 흔적, 족적으로서 민감하게 어떻게 종목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요것만 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못다한 강의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6,000원짜리 주식. 실제는 15,000원인데 16,000원짜리 주식이 2022년 4년도 1년 전에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3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 2000%. 즉 20배. 자, 그런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종목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네요. 그리고 뒤에 또 왕창 터지네요. 한 무더기, 그 다음에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네 무더기. 그리고 나서 네, 마지막에 지금 잘 보시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주가 거래량 폭등, 거래량이 쭉 감소하다 갑자기 땅 튀죠. 그 다음에 왕창 튀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왜 그러느냐? 앞에서 이미 1차 매집이 다 끝났어요. 흔들기, 1차 매집.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하나, 둘, 2차 매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샀어. 이제 다 내 거야. 테스트 한번 하고 왕창 쳐 올려가면서 그냥 쭉 말아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네요. 매집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 폭등, 주가 폭등. 인데 잘 보세요. 주식은 뭐다? 추세라고 그랬죠. 세력이 매집이 다 1차 매집, 2차 매집, 1차 매집, 2차 매집을 흔적들로 끝나고 마지막에 떨궈져 갖고 장난칠 때 이제 주가도 쳐 올리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가가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K자의 모습을 보여요.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가. 주가는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해. 그래서 완벽한 K의 모습을 이룹니다. 그 K의 이 기둥, 이게 세워지는 지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내가 다 매집해놨잖아. 나 말고는 팔 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10주 팔고 9주 쳐올려. 10주 팔고 11주 사 쳐올려. 마음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나머지 1000주, 10,000주가 같은 시세로. 거래량은 갈수록 감소. 희소성이라고 그러죠. 희소성의 단계로 가면 10배, 20배가 이제 레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레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도 저런 주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방금은 제가 이제 주가부터 보여드렸죠. 같은 종목입니다. 이 내용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24년도 11월 그리고 2025년도 1월인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종목을 계속 아까 보셨지만 이야기했어요.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A 지점이죠. 거래량이 급등 나왔던 지점. 잠깐 볼까요? 이 거래량 여기서 한번 탕 튕겨주고 11월 달 12월 달에 2025년도 그다음 튕겨주고 16,000원짜리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래량이 급등 나왔던 지점. 한번 탕 튕겨주고 그다음 왕창 튕겨준 지점. 16,000원짜리 이 자리.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잖아요. 앞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 쭉 죽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탕 튕겨져 오르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지금이야 지내놓고 보니까 여기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죠. 여기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가 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나 지점이고. 그러면 이 거래량은 무슨 거래량일까요? 매집 거래량입니다. 세력의 매집. 이 거래량은 무슨 거래량을 봐야 될까요? 앞에 거를 다 잡아먹었어요.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터졌어.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상당 부분 오른 상태에서 20만 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16,000원짜리가. 거래량 여기 나, 거래량 B. 아까 맨 처음에 A. 저희가 아까 봤던 지점이 이 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봤던 지점이 가가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네요. 이 거래량 16,000원에서 2만 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얘보다 높은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B 지점에서. 이 거래량은 이미 10배 혹은 8배, 5배 난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은 무슨 거래량은 B 지점에 팔아먹는 거래량.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추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매매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여기에서. 이해됐죠?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세력주 발굴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못다한 강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디테일하게 내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RSI 지표를 가지고 골든크로스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것. 어떻게 설정하는지 함께 보면서 세력주 추적 매매 종목 발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